67세 김영숙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장까지 오른 그녀는 남편 김태수와 함께 세 딸을 키워내며 검소하지만 알차게 살아왔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고 계속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강남의 낡은 주택 한 채는 부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20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지금은 2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영숙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 태수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정년 퇴직한 후 바둑과 서예를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던 태수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태수의 제자들과 동료들, 그리고 영숙의 제자들까지 찾아와 두 교육자 부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온통 막내딸 지혜에게 쏠려 있었다. 35세의 김지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남편 박민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부부였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효자, 효부 행세를 했다. 아버지, 딸이 못났어요. 아버지. 지혜는 관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영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토록 통곡하는 지혜의 눈에 눈물 한 방울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혜가 몰래 시계를 보며 민수에게 속삭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언제 끝나는 거야? 병원에 수술 환자 있다고 했잖아.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슬픔이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남편의 49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누는 지혜와 민수의 대화가 귀에 들어온 것이다. 여보, 어머니 집만 받으면 20억은 되겠지? 병원 확장 자금 문제 없겠네. 그러게. 빨리 요양원이나 보내자.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냐? 조심해. 아직 귀 밝으시잖아. 영숙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이것이 현실일까?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한 자신이 이런 대화를 듣게 될 줄이야. 그때 조카 민철이 찾아왔다. 29세의 민철은 영숙의 큰언니 아들로 IT 회사에서 일하며 SNS에 능통한 젊은이였다. 민철은 평소 고모를 많이 따랐고 이번 일로 걱정이 많았다. 고모 괜찮으세요? 고모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고맙다 민철아. 그런데 내가 컴퓨터 잘하니까 물어보는데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거 있잖아. 인스타그램 말씀하세요? 지혜 이모도 하시던데요. 민철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혜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숙은 경악했다. 남편 장례식 당일 밤 지혜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해시태그는 힐링타임이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니? 아버지 장례식 날 밤 11시에 올라왔네요, 고모. 영숙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영숙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교육자로서 40년간 쌓인 경험과 통찰력을 총동원해야 했다. 마치 문제 학생을 지도할 때처럼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며칠 후 지혜가 집에 찾아왔을 때 영숙은 준비한 시험을 시작했다. 지혜야,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영숙은 남편이 가장 아꼈던 서예 작품을 꺼내 보였다. 조선 후기의 명필 김정희가 쓴 학위시습지라는 작품으로 태수가 교사 시절부터 모아둔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감정가만 5천만 원이 넘는 귀한 작품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가장 아끼던 작품이야. 내가 가져가서 잘 보관해줘. 엄마 혼자 두기엔 너무 무거운 책임이야. 지혜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 간수할게요. 아버지 유품이니까요. 그리고 영숙은 두 번째 시험을 했다. 그리고 지혜야,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아. 혼자 이 큰 집에 있으니 외롭기도 하고. 요양원 같은 데 알아봐야 할까? 지혜와 민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어머니,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요즘 요양원도 정말 좋아졌어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최고급 시설로 모셔야죠.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이 과연 이런 것일까? 하지만 영숙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은밀히 사설탐정 이정우를 고용했다. 45세의 이정우는 전직 경찰로 이혼 조사나 개인 신상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물이었다. 선생님, 따님의 일상을 며칠간 관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일주일 후 이정우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다. 선생님, 따님이 서예 작품을 K경매 회사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직원과 통화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재촉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유품을 돈으로 바꾸려 한다니.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민철이 가져온 추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혜의 최근 SNS 포스팅을 보니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고급 와인을 마시며 파퍼즈 레거시 컨티뉴즈라는 해시태그를 달아놓았다. 아버지의 유산이 계속된다는 뜻이었다. 고모,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고모부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답게 마지막까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했다. 민철아, 진짜 효녀인지 마지막 시험을 해보자. 영숙은 냉정하게 최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영숙은 지혜 부부를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혜야, 민수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지혜와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엄마 나이도 많고 혼자 이 모든 걸 관리하기 힘들어. 그래서 집문서와 통장을 모두 내게 넘기려고 해. 이제 다 내가 관리해라. 지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이 풀렸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하지만 영숙은 준비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가짜로 만든 병원 진단서였다. 사실은 엄마가 췌장암이야.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해. 지혜는 겉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영숙은 그녀의 눈 속에서 번뜩이는 안도감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그렇다면 더욱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어머니.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다. 민수는 이미 병원 확장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고 지혜는 20억짜리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영숙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면 그녀가 이미 모든 재산을 김태수 교육재단으로 이전 완료했다는 것이었다. 남편의 이름으로 설립한 이 재단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2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이정우로부터 마지막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 선생님, 따님이 어제 서예 작품을 실제로 경매에 출품했습니다. 시작가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다음 주 화요일 경매 예정입니다. 영숙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그가 평생 아꼈던 유품을 팔아버리다니. 그날 저녁 영숙은 모든 가족을 집으로 불렀다. 지혜 부부뿐만 아니라 큰딸, 둘째 딸 가족들까지 모두 모였다. 가족들아, 엄마가 기적 같은 소식이 있어서 모두 불렀어.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암이 완치됐어. 의사가 오진이었다고 하네.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순간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숙은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치료받는 동안 우리 지혜가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어. 태블릿 화면에는 지혜의 SNS 포스팅들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쇼핑, 해외여행 계획.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매 회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안녕하세요, K경매 회사입니다. 네, 김정의 작품 출품한 김지혜입니다. 언제쯤 팔릴까요? 급하거든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40년 동안 교육자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어. 그런데 가장 큰 실패작은 내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었구나. 지혜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영숙은 차분하게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이미 김태수 교육재단으로 이전했어. 이 집도 예금도 모든 것이 재단 소유야. 지혜와 민수는 동시에 일어서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병원 확장 자금은? 대출은 어떻게 갚아요?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야. 40년 전에 내가 너를 혼자 키웠듯이. 지혜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절망의 눈물.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다. 지혜야, 엄마는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어.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리고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민수의 성형외과는 확장 계획이 무산되면서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지혜 역시 법무법인에서의 입지가 흔들렸다. 이들 부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되었고 결국 체면까지 잃게 되었다. 특히 지혜가 평소 자랑하던 사교 모임에서는 아버지 유품까지 팔아치운 불효녀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강남 상류층 사회에서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6개월 후 김영숙은 김태수 교육재단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영숙은 장학생 한 명에게 특별히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얘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그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할머니,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수여식이 끝난 후 영숙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우연히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영숙이가 40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 쏟은 정성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우리 딸들은 실패했지만 세상에는 영숙이의 진정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할 아이들을 만났어요. 늦었지만 진짜 제자들을 갖게 됐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영숙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비록 친딸은 잃었지만 그 대신 수백 명의 진정한 제자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교육자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마지막 수업이었다. 지혜는 여전히 가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다. 하지만 영숙은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었다. 진정한 반성은 편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을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김영숙의 마지막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가 설립한 교육재단을 통해 전해질 진정한 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